경찰 드론 치안 규제가 공공 안전을 확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책임성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초 대응자 역할을 하는 드론이 모니터링과 감시의 경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대중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려는 경우 정책 계획에 따라 실행할 안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공공 안전을 가장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를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경고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일상적인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말 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최초 대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고려해야 하여야 한다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드론 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 및 저장되는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 프로그램 성능, 감사 표준 및 드론의 기술 기능 개시와 같은 투명성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을 위한 보다 엄격한 드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애틀러스 어브 서베일런스에 따르면 이미 미 전역의 약 1100여 개의 경찰서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국에서 면제를 받지 않은 드론 조종자는 사용자의 비가시선을 벗어나 장치를 비행할 수 없지만 연방항공국의 5월 연방공보에 논평을 요청한 바에 따라 비가시선 비행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변경되면 법 집행기관의 모니터링 및 감시 목적으로 드론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이미 비가시선 드론 비행을 위해 텍사스의 펄랜드 경찰국을 승인했다고 법 집행 드론 협회의 홍보 담당관이자 부서의 전 무인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브랜든 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시선 인증을 받기까지 드론 정책 및 안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항공국 및 지방 당국과 1년 이상 회의를 거쳐 책임감 있는 드론 사용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카는 말했습니다. 그는 드론을 최초 대응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려는 여정의 모든 지점과 구석구석에서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파견되는 드론은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위험한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경찰관에게 알리고 공공안전 임무 중에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노스캐롤라이나 히와시 댐의 소방서는 집에서 숲속으로 헤매고 난 지 몇 시간 만에 실종된 아동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론은 보다 효율적인 공공안전을 위해 힘을 배가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먼저 드론 비행에 대한 적절한 제한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책임성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초 대응자 역할을 하는 드론이 모니터링과 감시의 경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드론 운영을 결정할 때 지침은 국회의원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용 한도,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좋은 정책은 경찰서에 맡겨서는 안 되며 시의회나 기타 입법기관이 드론을 먼저 승인하기 위한 투표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총기 난사 상황과 같은 실제 비상 상황으로 드론 배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스탠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은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하늘에서 대규모 감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드론 비행 경로와 장치가 배치된 이유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브룩 헤이븐 경찰국은 2021년부터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드론 배치는 911 서비스 호출로 제한되며 시 사이트에 따르면 무작위 순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관은 서비스 요청이 좋은 투자 수익인 드론 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칸은 말했습니다. 드론을 불필요하게 보내는 것은 부서의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납세자의 돈을 낭비이며 부정적인 커뮤니티 피드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결국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외에도 기관이 장치의 기술적 기능을 게시하도록 요구하여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모니터링 방법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드론의 카메라에 나이트 비전, 레이더, 라이다 또는 기타 센서 및 추적 도구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면 기관이 불법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하는 주 및 지역기관은 경찰의 과잉 접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장치가 캡처할 수 있는 카메라 및 비디오 영상과 보존 기간을 제한하는 드론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올 여름 초 일리노이주는 법 집행기관이 드론으로 공공행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드론을 최초 대응자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드론에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기관이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집한 후 30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적인 활동에 대한 관련 없는 영상이 캡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드론 카메라로 녹화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드론의 카메라를 땅이 아닌 수평선에 초점을 맞추거나 광각 줌으로 구성하여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칸은 말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기록된 모든 데이터는 공유 제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가 영상에 액세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프로그램은 성능 감사를 받아야 하며 드론이 실제로 공공안전 임무의 운영상에 이점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드론이 최초 대응자의 효율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정책 위반자는 공공안전기관이 실제로 드론을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성능과 이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함으로써 신기술을 자주 추진하기 때문에 스탠리는 썼습니다. 칸은 공공안전기관은 투명성이 성공적인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드론이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